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저희 토닥은 나르시시스트 관련 전반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채널로 우리 모두 더 이상의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영상 준비드리고 있어요. 저희 채널을 여러분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셔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전 애인이나 배우자, 즉 전 여친, 전 남친, 전 부인, 전 남편이 되겠죠. 이런 X에 대해서 상대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드린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와 한번 엮여서 관계를 깊이 있게 맺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관계 초반에 하는 얘기를 근거로 그 사람이 나르인지 미리 감지하시고 아예 관계를 시작하지 않으시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친한 친구들의 지인으로 20대 때 1년에 한 번 정도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인, 에미라고 할게요. 에미 굉장히 독특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매년 만날 때마다 여친이 바뀌었는데 늘 바로 전에 X에 대한 얘기를 모욕담처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전 여친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골라서 사귀지? 할 정도로요. 한 해는 전 여친이 자기 외에도 어떤 유부남과 동시에 만나는 사실이 들통나서 헤어졌고 그 다음에는 여친이 성형 중독처럼 끊임없이 수술과 시술을 받아서 붕대를 어딘가에 안 감고 있는 날이 없어서 헤어졌다고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여친이 부모님의 치료비 용도로 자신에게 큰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명품을 산 후 카드값을 갚으려고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서 헤어졌다고. 정말 TMI로 아주 디테일한 상황까지 묘사하면서 전 여친들에 대한 험담을 하곤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고 무서운 여자들이랑만 엮이는 거야? 너가 너무 착해서 다 받아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M을 열심히 위로해줬죠. 그리고 얼마 후에 M이 너무 외롭다고 소개팅을 시켜달라고 저한테 재차 부탁을 해서 제 정말 마음이 착하고 예쁜 친구를 소개시켜줬고 이후에 둘이 사귀게 되어서 저도 자주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두세 달 지난 후부터 M이 제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술 마시면 연락 두절되는 경우도 많고 거짓말하다가 여러 번 들키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야릇한 톡을 주고받는 것을 제 친구한테 걸리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도 잘 내고 심지어 술자리에서 자주 시비가 붙고 난폭한 모습을 보여서 제 친구가 결국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M은 매우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한테 본인이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이상한 전 여친들만 만났나 보다. 네가 처음으로 만난 정상적인 여친인데 지 복을 지가 찾네 하면서 친구를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연히 M을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데 M이 자신의 전 여친이 현대판 미절이었다고. 자신이 누구와 연락하는지 또는 만나는지 완전 집착하고 한시라도 자기와 떨어져 있는 것을 못 견뎌하고 자신이 헤어지자고 하니 스토킹 수준으로 매달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M이 말하는 전 여친이 너 친구 아니야? 근데 걔 그렇게 이상한 애 아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헤어지자고 먼저 한 것도 제 친구이고 M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완전히 다 거짓말이라고 답을 해줬고 그 순간 깨달았죠. M의 전 여친들이 다 문제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M이 거짓말을 한 거였구나. 자기가 관계 안에서 피해자라는 둥 아니면 자기가 전 여친에 비해서 너무 잘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둥 아니면 전 여친이 완전 사이코패스 막 미절이라서 헤어졌다는 둥 사실과는 너무 다르게 왜곡해서 말을 퍼뜨리고 전 여친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스미어 캠페인 시킨 거구나. 몇 년 동안 내가 M한테 속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네, 지원쌤 과거 지인 M을 통해서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만약 내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상대가 자신의 전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TMI를 하는 상황에서 그거 자체도 이상하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전 애인이나 배우자가 극단적인 성격적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묘사를 하면서 이별의 이유를 전적으로 전 애인이나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피해자, 상대는 가해자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그건 상대가 나를 수 있다는 적신호예요.
저는 너무나 좋아하던 애인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나를 이렇게 모질게 떠나다니 나쁜 사람이라며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위로받는 그런 상황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헤어진 지 몇 달, 몇 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 감정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전 관계들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하나같이 이별의 원인 제공은 전적으로 전 애인이나 배우자였고 자신은 피해자, X는 가해자라는 식의 흑백 묘사를 하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과거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나르들은 유독 과거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현실을 왜곡해서 각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더 좋게 보이는 쪽으로요. 즉 온갖 희생을 다하며 인내심을 갖고 어렵게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온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자원봉사 수준으로 상대방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잘난 자신이 배려하는 마음에서 옆에 있어줬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잘 쓰죠. 또 성인이 된 두 사람이 관계를 시작하고 이어나갈 때 어느 한쪽만 100% 잘못을 하고 다른 한쪽은 잘못이 0%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심지어는 너시스트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물론 저희도 구독자분들도 다 잘 아시듯이 너시스트는 본인의 건강하지 않은 성격적인 특성들로 인해 관계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 제공을 해요. 그렇지만 상대 애인 배우자가 어느 정도 건강한 측면이 있는 경우에는 나르의 잘못이 99%라고 하더라도 1%라도 자신이 실수한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우리는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아무리 허물이 많은 나르라고 해도 나 또한 일부 측면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관계 안에서 상대의 잘못이 100%, 내 잘못은 0%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은 나르인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르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무능 감각, 자격지심이 자극이 되면서 엄청난 수치심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관계가 깨질 때에는 현실을 거짓으로 왜곡해서 상대를 문제투성인 가해자로 만들면서 이별의 원인을 전적으로 상대의 탓으로 돌려요. 그렇게 하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은 잘못을 한 것이 없게 되니 수치심의 감정을 안 느껴도 되니까요. 거짓 현실을 꾸며내서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 존재감을 보호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느끼려고 하는 거죠. 또 서플라이가 절실한 나르는 둘이 사귀었을 때 또는 결혼 생활을 했을 때 함께 사귀었던 뮤추얼 프렌드들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자기 곁에 두려고 발악해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이고 상대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어필하면서 서플라이들을 최대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꼭 전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현재 애인이나 배우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나라들도 여러 봤어요. 가끔 지인의 지인으로 몇 번 안면을 맺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부인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잔소리가 많다. 결혼 후에 자기 관리도 안 한다. 아이들한테만 집착하고 자신은 거의 방치되어 있다. 돈은 자기가 혼자 버는데 부인은 고마운지도 모르고 낭비벽이 심해서 너무 걱정이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자격지심이 심하다. 그렇게 줄줄이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깨알같이 자기 PR은 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실한 남편이고 아이들 케어도 동시에 잘하고 부인은 시댁에 전혀 무관심하지만 자신은 처가 식구들은 엄청 잘 챙긴다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말 황당한 것은 완전 작업 거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너무 싫죠. 즉 외도 잘하기로 알려진 나르들이 외도하기 수단 1등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에게 현재 배우자가 정말 나쁜 가해자이고 자신은 피해자이니 자신을 구해달라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배우자 얘기를 TMI로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이상하지만 그 TMI가 다 현재 애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욕이라면 혹시 상대가 바람둥이 나르는 아닌지 더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애인이나 배우자 헤어지고 나서 SNS에 공개적으로 멘트 남기는 사람들, 예를 들어 몇 년간 나를 옥죄이던 족쇄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나만 억울하게 희생하는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즉 상대방이 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가 끝난 것이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의 뉘앙스로
공개적인 SNS 글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요주 인물이죠. 성숙하고 건강한 두 사람도 헤어질 때 얼마든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플 수 있죠. 하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한 부분도 있지만 나의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대도 나 못지않게 아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 지킬 줄 아는 건강한 사람들은 헤어지자마자 SNS에 이별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상대를 사람들 앞에서 까발리는 듯한 그런 언행은 하기 쉽지 않겠죠. 저도 전 내연 나르 남친이 저와 헤어진 후에 저에 대한 거짓된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 얘기에 동조하는 플라잉 몽키들, 심지어는 한때 저와 친했던 사람들이 플라잉 몽키로 나르 남친의 얘기에 동조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도 많이 나고 속상하고 상처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막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파티라도 열었을 걸 그랬어요. 헤어지고 나서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진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저를 비방하고 다녔는데 만약 관계가 이어졌다면 정말 수백 배로 저를 괴롭히는 행동들을 했을 거잖아요.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한 것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정말 평생 된통 당할 뻔했는데 운 좋게도 피해갔구나. 이렇게 들려오는 욕을 매번 제가 헤어지길 너무 잘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달가운 계기로 여겼다면 그 시기가 훨씬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나르들처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내가 한눈 팔고 또 뭐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또 승현쌤이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플라잉 몽키가 된 것을 보고 일찌감치 관계를 정리하신 것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나의 소중한 사랑과 에너지를 내가 아닌 나르의 편에 서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한테 할애하는 것은 너무 낭비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승현쌤과 같은 경험을 하셨거나 하고 계신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 너는 마음껏 욕해라. 나는 그만큼 더 너한테 벗어난 것에 행복해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직진하세요. 그리고 전 나르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무리 관계에 대해 왜곡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다니고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전해 들려와도 내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이 맞다는 것, 즉 우리 관계가 정말 어땠는지에 대한 나의 기억과 인식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전 나르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하고 다녀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생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상대방이 모든 전 애인, 배우자를 빌런 가해자로 자신은 피해자로 묘사하고 이별의 원인도 전적으로 상대 탓,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상대방이 나르인지 아닌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관련 경험 있으시면 꼭 댓글로 공유 주시기 바라며 아직 토닥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하여 더욱 많은 저 유익한 영상들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